자, 미국의 중간 선거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투데이 분석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신선한 내용들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신선한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핫했다가 최근에 좀 관심들이 많이 없어진 시장이죠. 이제 IPO, 공모주 시장인데, 왜냐하면 이번 주에 공모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밀리의 서재 이런 이게 광고도 많이. 그래서 근데 이제 IPO가 공모주 시장이 작년에는 핫했죠. 뭐 너도 나도 뛰어들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객 예탁금도 뭐 몇 조 원 이상 늘어났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엄청난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IPO를 한다라는 건 굉장한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굉장한 자신감? 네. 아니면 진짜 이런 기업들은 지금 오히려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조금 IPO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뭐 이번 주에 IPO가 몇 개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전체 시장 흐름을 보면 굉장한 자신감이다.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굉장히 스몰 캡들이에요. 스몰 캡. 네, 스몰 캡을 한다는 것은 작년에 뭐 제 IPO 시장에서 항상 대형주들의 IPO가 항상 핫 이슈가 된 반면에 이번 주에나 다음 주도 이렇게 연결되는 IPO 연말인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한 기업들은 스몰 캡이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은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벤처 캐피탈이 엄청 침체되어 있구나. 네. 왜냐하면 스몰 캡들이 자금이 더 이상 벤처 쪽에서 벤처 캐피탈에 올 수 있는 자금들이 없다고 이제 시장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 그 이제 IPO를 하는 기업들도 사실은 원래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스테이지 정도면 그쪽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좀 더 키워서 상장하는 게 맞는데 현재 자본의 흐름이 굉장히 취약하구나라는 걸 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 방금 말씀하신 밀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반인들에게는 뭐 특히 MZ세대에게는 굉장히 알려진 네. 이제 오디오북 그리고 뭐 전자책으로 시작해서 오디오북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인데 현재 IPO를 신청을 하는 상태예요. 전체 규모도 한 4,500억 정도 규모니까 사실 그 정도 규모면 벤처 캐피탈에서 들어와야 되는 자금 정도의 스몰 캡인 것 같고 또 하나 눈여볼 기업은 2차 전지 쪽이긴 한데 2차 전지.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 굉장히 그 미세한 쪽이죠. 왜냐하면 그 도전제용 탄소 나노 튜브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부품 중에서도 서버 중에 서버 정도 되는 부품이거든요. 이 공모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신주 모집이 600만 주인데 공모 주식이 800만 주기 신주 모집 600만 주니까 이 중에서 15,000 정도의 규모니까 규모 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원래는 벤처 캐피탈에서 들어올 정도 자금으로 봐야 되는 거고 또 바이오 기업 하는 눈에 띄는데 그 인벤티지랩이라고 여기는 그 마이크로플루이닉이라고 약물을 전달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약물을 전달하는 요 플랫폼인데 여기서 약물을 전달하는 요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반 기술만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도 전체 금액이 한 300억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면 원래는 그 앞에 거론한 기업들은 대부분 벤처 캐피탈이나 다른 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해야 되는 기업인데 지금 시장상이 이만큼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 IPO가 작년보다 무려 95% 줄었대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네. 거죠. 네. 그러니까 IPO가 흥행하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 높게 설정이 돼야 그렇죠. 상장이 될 때도 그리고 자금을 유치할 때도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도 낮고 더불어서 IPO를 했을 때 기대 수익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상황에 이렇게 IPO 들어오는 기업들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투자자들이. 내가 벤처 캐피탈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이 이 정도 규모로 오면 거의 원가로 들어놓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시장성이 있다고 보면 내가 벤처 캐피탈적인 마음으로 투자하는 건 괜찮다. 그 정도의 지금 다급품 빠져 있다 보시면 되는 그러면 거예요. 이제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마음이면 어떤 기업에 만약 대표님이라시면 관심이 가세요? 저는 그나마 2차 전지나 바이오가 낫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제이오나 예.
인벤티지 랩 같은 정도가 차라리 아. 그런 눈으로 본다면 그 정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볼수 신규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 주식 가운데 저런 회사의 주목을 네. 해봐도 된다. 그렇죠. 뭐 수요 예측이기 IPO 때문에 하는, 아직은 이제 이번 주는 아니지만 이제 기관들의 아마 그 뭐랄까 이 기업들에 대한 경쟁률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제이오나 인벤티지 랩은 또 바이오 네.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또 성장주이니까 성장주로 봐야 되는 그나마 거죠. 경쟁력이 좀 있지 않겠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리에서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되게 친숙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애플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애플카의 개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 언론에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애플이 애플카 TF팀을 다시 구성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또 한국의 대표 수혜주는 어디입니까? 바로 LG전자입니다. LG그룹이 애플의 주요 서플라이 체인이다라는 얘기가 또 슬슬 나오면서 자, 관련 주식들이 지난주에 올랐던 게 이 애플카 관련 소문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애플카 뭐 이런 얘기가 늘 소문으로 돌면 네. 관련 주식은 급등하고 저희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현대기아차 때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LG그룹은 또 이번 주에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애플카 이슈와 조직 개편이 맞물려서 우리는 이 소문의 밸류를 어느 정도나 두고 이 투자할 만한지 대표님께서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고 또 반복적인 이야기 같아요. 네. 2014년도부터 나오던 이야기고 사실은 가장 최근의 이야기는 작년 9월에 실질적으로 이야기 나왔었고 근데 이 이야기들의 핵심을 보면 다 애플에 누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이야기도 사실은 7월달에 람보르기니의 디자인 한 분이 애플에 가셨어요. 그러면 멈췄던 애플카가 다시 진행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문이 진행된 거고요. 근데 좀 더 저는 그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보다는 왜 LG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왜 LG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폭스콘과의 약간의 결별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애플카가 시작됐을 때 핵심은 폭스콘과 렉스쉐어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렉스쉐어는 전기차를 만드는 그 외관 업체였고 폭스콘은 이제 원래 만들고 있던 기업이니까 제일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폭스콘 이야기였는데 왜 애플이 폭스콘과의 결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아이폰도 만드는데 전기차까지 너무나 올인에 대한 리스크 플러스 시진핑의 3년임.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로 타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발 해외 통신에서 폭스콘과 렉스쉐어의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계속 미뤄지면서 그럼 대안이 뭐냐 이런 식이 나온 거죠. 대안이 뭐냐고 했을 때 여러 기업이 있었지만 뭐 아까 현대차도 있었고 뭐 BMW도 이야기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플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기업이 유리하다. 네네네. 완성차는 만만치 그런 않거든요. 얘기 계속 그렇죠. 했었죠. 완성차는 자기 또 경쟁자이기도 그럼요. 하니까. 예. 완성차가 애플카를 만들기에는 애플 입장에서도 부담이 굉장스럽고 컨트롤도 되지 않을 것이 그렇죠, 분명한 그렇죠. 거고. 근데 뭐 LG 정도면 이제 보통 자동차 업계에는 완성차를 티어 1, 그 다음에 중간 모듈 업체들, 이제 보쉬라든지 뭐 모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티어 2, 그리고 그 밑에 거는 티어 3 이제 이렇게 나누거든요. LG가 원래는 티어 3였어요. 전장을 하지만 왜냐하면 뭐 조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하는 기업이었지만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마그마를 먹었습니다. 맞아요. 예, 마그마가 이 파워트레인 기업이긴 하지만 업계 그 밸류체인상 티어 2의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어 2 정도를 어느 정도 완성 있게 할 수 있는 기업을 애플은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LG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 차이 업체는 아니지만 그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배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그마를 가지고 파워트레인도 가지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애플이 추구하는 그 애플카의 핵심은 소프트웨어형 전자 제품이거든요. 그럴 때는 LG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여러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시장에서 계속 후보가 올라와 있었고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애플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전체적인 플랫폼과 디자이너만 공급을 하고 매니팩처링은 이 티어 2 정도의 포진을 가지고 있는 LG 그룹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돼서 아마 시장에서 유력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그럴싸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9월 그리고 10월 내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산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탈중국에서 오는 반사 이익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2차 전지와 네. 반도체였는데 애플이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결별 그리고 사실 또 인도라든지 다른 쪽으로 많이도 공장을 그렇죠. 이전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 밸류 체인을 우리나라나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떨어진 쪽으로 간다. 그리고 또 사실 또 LG그룹이 핸드폰을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동차도 안 만들고 핸드폰도 안 만들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경쟁자는 아니죠.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가능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미래가 그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애플카 이슈 때문에 주식을 사놓고 엄청-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죠, 사실. 제가 이제 이전에 다른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도 LG전자 애플카 이슈를 여러 차례 했었고 그 2021년 1월 달에 주가가 거의 2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지금 차트를 보면 꾸준히 하향 우하향, 예.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차와 기아 역시도 이런 전기차 이슈 때문에 올랐다가 거기에 쭉 딱 몰려 있죠. 있고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물론 가능성은 높게 보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네. 신기류 같은 뉴스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회비용을 쏟아붓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자금의 흐름이 이 중국 똥볼 차는 것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몰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이기도 맞아요. 하고 또 반도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폭스콘과 애플의 결별이 LG전자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 따른 수급이 먼저 투자는 움직일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런 수급이라면 그렇죠. 저도 또 이 관점을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롱과 숏의 두 가지 팽팽한 어떤 입장 사이에서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라면 애플카 이슈가 조금 더 가까워진 LG그룹, 특히 LG전자에 대한 투자를 지금 좀 매력적으로 고려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도 아직은 약간 시기상조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프로젝트 팀이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인 액션을 아마 움직이더라도 LG까지 만약에 LG일지라도 LG까지 올 때까지는 최소한 1, 2년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사실 애매한 거죠. 계속 애플카에 대한 그 프로젝트가 2025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앞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타이밍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만약 애플카가 실질적으로 진행된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LG가 가장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LG전자가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에 좀 골칫덩어리였던 스마트폰 사업장을 좀 정리를 상당히 쉽지 않게 네.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 그리고 하방이 조금은 닫혀 있는 종목을 찾는 입장에서는 LG전자도 저는 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더 떨어지지 않을 주식. 그렇죠, 네. 그렇죠. LG 그룹 내에 LG전자만 매력이 있을까요?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디스플레이요. 디스플레이 쪽은 좀 많이 좀 심각하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 얘기는- LG전자부터 좀 네.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전자와 이노텍 정도겠죠. 네, 네. 전자와 이노텍.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네. 또 LG 그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네. 이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아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고려아연을 둘러싼 영풍그룹과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네. 고려아연이
근데 사실 대표적인 2차 전지 회사이기도 하고 사업 구조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었고 저도 상당히 좋아했던 네.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지분 그룹, 지분 갈등 얘기가 나오면 이게 일단 주가에 악재일지 아닐지 일단 노이즈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찝찝합니다. 네. 일단 어떤 갈등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대표님 이 배경 설명부터 해주세요. 이제 지난 8월로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는 8월이요? 예. 이 고려 아이언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네. 원래 이제 아이언 시장의 전 세계 마켓쇼 1위.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의 껍데기는 다 고려 아이언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거기에다가 2차 전지까지 붙은 데다가 그렇죠. 수소까지 붙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방이 뭐 완전 막혀 있다 이렇게 보는 주식이라서 떴는데 전통적으로 이 고려 아이언은 장 씨와 최 씨가 공동 경영하는 원래 영풍그룹이 그런 집이에요. 영풍그룹이 예. 최 씨예요, 장 씨예요? 장 씨죠. 장 예. 씨, 고려 그러니까 아이언이 장 씨와 최 씨. 이제 고려 아이언은 좀 더 독특한 게 예. 소유는 장 씨들이 하는데 네. 경영은 최 씨가 합니다. 아, 그러면 지분은 예전에 LG그룹과 GS그룹하고 좀 비슷한 비슷했죠. 거. 예. 그런데 이제 쏙 이게 알아들었습니다. 승계가 되면서 그 고려아이언의 최윤범 부회장이거든요. 최윤범 부회장이 최근에 신사업을 발표하면서 유상증자를 받는데 수소사업의 이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유상증자를 받는데 하나로부터 받아요. 6% 정도를 받는데 이게 이제 장씨 일가에서는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그널이 받아들여진 거고 거기에 8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씨 일가들이 장씨가 영풍을 통해서 소유한 기업이 코리안 스킷인데 코리안 스킷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HC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장씨의 100% 소유거든요. 요 기업을 통해서 고려아이언 지분을 조금씩 매입한 게 한 달 있다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붙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8월 달에 된 거고 그래서 8월 달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올랐다가 주춤하다가 요즘 다시 요 이슈가 오르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주가에는 호재가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항상 호재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영풍그룹은 또 계열 분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될까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쥐주회사가 영풍이고 네. 그다음에 영풍이 가지고 있는 그 메인 회사가 인터플렉스라는 코리안 스킷. 아, 뭐 이쪽은 아마 만약 분리된다면 장씨 일가들이 장시일가 하고 이제 고려아이언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최씨 일가가 할 가망성이 있는데 음. 그런데 소유는 또 장씨 일가가 그 고려아이언을 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31대 15예요. 그런데 하나에서 유상증자를 한 6%를 합치고 자사주를 좀 부활시키면 지분 경쟁 한 4%까지 줄어듭니다. 31대 27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볼만한 게임이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물밑에서 이 계열사들을 통해서 물밑 지분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리를 한다면 고려아이언은 지금까지 최씨 일가들이 주로 경영을 해왔어요. 현재 장씨 일가가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비상무이사, 그러니까 장 씨가 가문에 장영진 회장 한 분만 비상무이사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최씨 일가들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분리된다면 고려아이언은 최씨 일가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마 크고 장씨 일가들은 영풍을 중심으로 한 영풍전자, 코리아스킷, 인터플렉스 같은 기업들을 가져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읽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 인터플렉스 모두 상장 회사. 상장회사죠. 잖아요. 네. 영풍 그룹주들도 상장이 돼 있고 이런 지분 경쟁이 심화되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어디에다 하면 좋은 겁니까? 핵심을 가야겠죠. 고려아이언을 사는 겁니까? 고려아이언이죠. 네. 고려아이언을 사면 됩니까? 예, 고려아이언이죠. 고려아이언 네. 사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려아이언은 사실은 현재 캐시플로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캐시가 어마어마하죠. 사업 구조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고려아이언은 뭐 지분 경쟁을 떠나서라도 사실 매력적인 종목이죠. 예.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사실 예. 고려아이언 자체가 예. 움직임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예전에는 금, 은, 뭐 이런 금속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많이 변했었는데
작년부터 얘기한 게 물론 이제 지분 경쟁도 있었지만 2차 전지 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조금 가벼워졌다고 할까요? 근데 맞아요. 아마 축하해. 지분 경쟁이나 이 계열 분류로 하면 조금 더 명확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화 되게 되면 뭐 갖고 있는 캐시를 갖고 여러 가지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성장 동력을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